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엔도비너스 에이블레이션과 함께 플레벡토미를 시행해야 하는 바리코스 베인 서저리에 있어서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저희 센터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제와 관련해서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없고 국가공용기관윤리위원회 심의 이후에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베리코스 베인 트리트먼트 방법인 스트라이핑에 있어서는 아목사실린 클라벨루닉 애시드를 베이스로 하는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가 수술 이후에 생기는 서지컬 운드 인펙션을 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필드가 패러다임 체인지가 되면서 엔도비너스 트리트먼트로 넘어오게 되면서 각 학회에서는 예방적 항생제가 엔도비너스 트리트먼트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루틴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는 권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혹 있는 경우긴 하지만 하이라이게이션과 함께 엔도비너스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특히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를 쓰는 것이 안 쓰는 것에 비해서는 서지컬 사이트 운드 인펙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ESVS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권고는 전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개원한 이후로 예방적 항생제를 처음에 경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가 좀 축적되면서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엔도비너스 온리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였고 플레벡토미를 컨커미턴트하게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좀 남아 있어서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컨커미턴트 플레벡토미를 시행해야 하는 엔도비너스 트리트먼트를 시행할 때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의 필요성, 에피카시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자 하였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서지컬 사이트 운드 인펙션의 바이노미널 레이트를 조사하였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3months all cause of requirement of post-operative antibiotics 그리고 thrombophlebitis incidence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는 retrospective analysis를 registry based cohort study로 시행하였고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본원에서 엔도비너스 트리트먼트와 함께 컨커미턴트하게 온사이트 플레벡토미를 시행했던 환자를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평균 연령은 55.9세였고 50.4%가 여자였습니다. 경구용 예방적 항생제로는 경구용 아목사실린 클라벨루닉 애시드 625mg을 오랄 루트로 1회 투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안티셉시스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수술당일 아침에 샤워 후에 내원을 하기로 하였고 아이오다인과 포비돈의 카본 본딩을 끊기 위해서 베타딘 소독 이후에 5분간 웨이팅을 반드시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경구용 항생제는 예방적으로 1회 투여하였고 수술 후에는 타이레놀 PRN 위에는 메디케이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례 로컬 아네스테시아 외에는 다른 약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unadjusted 데이터에서 전체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지 않은 군이 258명,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했던 군이 329명이었으나 리커런스 레이트에서 피별로 양군 간의 차이가 있었고 칩 클래시피케이션의 차이가 없었지만 수술 방법들에 있어서 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초기에 저희가 베나실을 좀 많이 했었고 현재는 베나실보다는 치바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 방법에 조금 차이가 시계열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CVD related complication이 그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했던 분이 좀 더 많았고 수술 중 시행했던 넘버 오브 플레벡토미가 양군 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펜시 스코어 이 점들을 고려해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시행했고 델타 밸류 0.2 이하로 맞춘 다음에 다시 201명을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 이후에는 양군 간의 리커런스나 칩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수술 방법 그리고 넘버 오브 플레벡토미나 CVD related complication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컬 사이트 운드 인펙션은 전체 1.2%에서 발생하였는데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2%, 프로필락틱 안티바이오틱스는 사용한 군에서는 0.5%로 양군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트롬보플레바이티스 역시 양군 간의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포스트 오피로 any cause of requirement of post operative antibiotics가 프로펙트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했던 군에서 오히려 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항생제를 초기에 좀 이렇게 많이 쓰던 어떤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당시에 좀 많이 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뭐 다른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어쨌든 저희 연구가 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이기 때문에 인시던스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예방적 항생제로 경구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점이 과연 프로필락틱하게 사용된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따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게 저희가 시계열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을 시계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계적 방법이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수술 환경과 관련된 변수는 따로 없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석 달에 한 번씩 에어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후양적 연구이긴 하지만 엔도비너스 프로시저에서 플라백톤을 동반하더라도 원내 감염률 매우 낮게 관찰이 되었고요. 경구용 항생제를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창상의 감염률을 그다지 높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병원별 환경에 맞는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